오늘은 주아 드 비브르라는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맞게 번역하기 어려운 프랑스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이죠. 어떤 언어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에는 없는 단어, 그 빈자리야말로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주아 드 비브르라는 단어는 직역인 살아있음의 기쁨이나 한국어의 살맛으로는 그 정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아 드 비브르를 해부하며 기쁨의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아는 라틴어 가우디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를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우디움은 외부 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드는 의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비브르는 라틴어 비베레에서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숨쉬며 존재하는 것을 넘어 충만하고 적극적으로 생동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주아 드 비브르는 오늘 기분이 좋다는 일시적 감정이 아닌 삶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쁨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에는 행복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보네르는 좋은 운이나 행운 등 외부 조건이 갖춰졌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행복입니다. 플레지르는 맛있는 음식이나 육체적 편안함처럼 감각적 조건에 대한 반응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아 드 비브르는 날씨, 돈, 상황과 무관하게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을 말합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존재적 태도를 긍정하는 것이죠. 알베르 도자의 어원사전에 따르면 이 표현은 이성과 감각, 삶 그 자체를 긍정하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정착되었습니다. 에밀 졸라의 소설 삶의 기쁨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1884년 출간된 이 소설은 역설적이게도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인간의 고통, 비관주의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주인공 폴린 케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헌신합니다. 졸라는 이 소설을 통해 주아 드 비브르가 고통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포용하고도 계속 살아가려는 의지임을 문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기쁨을 다루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른 질감을 가집니다. 독일어 레벤스프로이데는 기쁨을 명확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만듭니다. 영어 조이 오브 리빙은 감정을 체현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프랑스어 주아 드 비브르는 감정을 공기 중에 부유하게 두며 신체적으로 체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한국어 신명은 흥을 넘어 신과 명이 합쳐진 형이상학적이고 동력학적인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은 단순히 어휘의 부족함이 아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심층을 보여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레비스트로스는 언어의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처럼 소중하다고 보았죠.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의 목록은 곧 인류의 지적 보물 창고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모모노 아와레는 사물에 덧없는 슬픔을, 독일어의 벨트 슈메르츠는 세계 고통을,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는 그리움과 멜랑콜리 사이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프랑스어 주아 드 비브르는 무조건적인 삶의 긍정을 의미하며 한국어에 하는 슬픔과 체념이 응축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기쁨은 철학적으로도 깊은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 역량의 증대입니다. 바리흐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기쁨은 존재 역량의 증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더 충만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이죠. 반대로 슬픔은 존재 역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주아 드 비브르는 삶의 역량 자체를 최대화하려는 강렬한 존재론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적 계보는 접속과 반항입니다. 스피노자를 계승한 질 들려지는 고립된 자아가 아닌 사람, 사물, 관념이 서로 만나 새로운 역량을 생성할 때 기쁨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삶은 부조리하지만 알제리 해변의 태양,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며 부조리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반항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까미에게 주와 드 비브르는 천국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프랑스인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까요? 첫 번째는 미식입니다. 프랑스인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천천히 먹고 맛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의례이자 예술, 철학의 실천입니다. 사회학자 프리아 코타리는 이를 감각을 통한 존재 긍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감각을 극대화하여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상적 체현인 셈이죠. 두 번째는 플라네르, 즉 목적 없이 걷는 저항입니다. 파리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거닐며 세상을 관찰하는 플라네르를 위한 무대이죠. 발터 베냐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분석했듯 이 유유자적한 삶의 방식은 효율과 생산성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대 사회에 대한 조용한 저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감각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압축적 근대화는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OECD 행복지수 하위권 고착화, M4 세대 담론과 번아웃 증후군의 확산과 같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효율성의 제단 위에 삶의 기쁨을 올려놓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 그 자체를 즐기는 능력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신명이라는 고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아 드 비브르가 일상 속 감각적 체현, 여유와 관조를 담고 있다면 한국의 신명은 마당극, 둘의 판소리 속에서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폭발하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형태와 결은 다르지만 두 개념의 뿌리는 동일한 존재론적 충동입니다. 신명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 없듯 우리 내면에는 이미 삶을 강렬하게 긍정하는 DNA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쁨은 언제 존재할까요?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완벽한 빈티지의 와인을 마실 때,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온한 상태일 때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삶의 기쁨은 바로 지금 살아있음에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는 순간, 친구와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처럼 언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인 긍정이 바로 삶의 기쁨입니다. 주아 드 비브르. 스피노자가 말했듯 기쁨은 존재 역량의 증대이며 이 역량은 우리가 이 순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의 이유입니다.